이 사진은 어떤 영상을 한 장면일까요?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이 사진의 현장은 고성 바닷가 모래사장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 사진의 영상에서는 백주대낮에 두 남녀가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애정행각을 40여 분간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그걸 누군가가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바닷가를 비롯한 지하철, 버스, 길가 등 공공장소에서 도를 넘는 애정행각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합니다. 제보된 사진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애정행각을 벌이는 자신들은 사랑의 표현이 죄가 되냐고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행동을 했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동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수위는 어느 선부터 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해 옆에 계신 1타 변호사 이기십쇼의 신동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우리나라 형법 제245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의 이름은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런데 공연음란죄의 의미가 음란한 내용의 연극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애정행위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연인끼리 허그를 하거나 가벼운 키스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과도한 애정행위인가, 즉 음란한 행위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풍기문란죄라는 죄목은 다른 건가요? 풍기문란죄란 공연음란죄의 다른 이름으로서 형법에서는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풍기문란죄라고 부를 때 이는 공연음란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행위가 음란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 행위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공연성과 음란 행위를 따로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2022년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관전 클럽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음란 행위가 확실한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는 어떤 법이 적용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관람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을까요? 위의 경우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업주들에게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줄여서 풍속영업규제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를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주 이외에 집단 성행위를 한 사람들과 관람한 사람들은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공연음란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음란행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음란행위, 즉 음란성의 판단은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드 행위라도 화가의 누드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나 우리가 예술로서 인정하는 퍼포먼스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성적인 감수성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란행위로서 판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란행위를 성행위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음란성을 판단하는 포인트는 그 행위가 행위를 본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했는가, 그리고 행위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는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두 가지의 판례를 들어서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한여름에 30대 남성이 옷을 벗고 길거리 분수에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 남성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로 규율이 되어 범칙금을 물고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하여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 모델들이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델들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 퍼포먼스는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구르트에 의해 밀가루가 벗겨지고 알몸이 서서히 드러났는데요. 결국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경우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연 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처벌들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방송 음악 캠프 알몸 노출 사건. 2005년 7월 30일 MBC 생방송 음악 캠프 공연 도중 인디밴드 카우치의 남성 멤버 신현범과 스파이키 브레츠의 멤버 오창래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해 성기를 노출시킨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서 사상 초유의 대형 방송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현범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오창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주지검장 공연 음란행위 사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내용은 2014년 제주도 길거리에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야구선수 김상현 음란행위 사건. 2016년 프로야구 선수 김상현이 익산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 가는 여대생을 따라가며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농구선수 정병국 음란행위 사건. 2019년 7월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자유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적 흥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농도 깊은 키스를 하거나 맨몸을 드러내고 애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찍고 SNS에 올리기 때문에 증거가 바로 남게 되죠. 그래서 처벌의 가능성도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이런 애정행각은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 줄이라고 하죠.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국정원이나 군무원, 경찰, 검찰 등의 계통에 취업을 하려고 할 경우 신원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알림 2에 공개가 되고 매년 경찰서에 가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운이 운을 부른다고.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선순환 구조 안에서는 운이 운을 부릅니다.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악순환 구조 안에서는 불운이 불운을 부릅니다.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죠. Cool Head and Warm Heart, 유명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차가운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항상 벗는데 조심하시고요. 이기십쇼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